이번 세션은 응급 중환자 초음파 인트로덕션 세션입니다. 구성은 연재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응급 중환자 영역 POC 초음파 처방 관련 클리니컬 가이던스고요. 두 번째는 저희 영역의 베이직하면서도 이센셜한 테마죠. 울트라사운드 가이디드 프로시저 인 ICU,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발표 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의 최욱진 교수님입니다. 최 교수님은 2002년부터 아산병원 인턴,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응급의학과 전임의 수련을 하셨고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울산대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조교수, 부교수로 근무 중이십니다. 저희 응급중환자 영상학회 대외 협력이사를 맡고 계시고요. 여러 연구회, 학회에서 맹활약 중이십니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세시에서 클리니컬 가이드라인 포 포인트 케어 울트라사운드에 대해서 올해 초에 JKMS의 논문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논문을 좀 소개드리고요.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응급실 및 중환자실 초음파 관련한 보험급여 수가와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스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발표하기에 앞서서 이번 그 학회에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이 장소를 협찬해 주신 GS케어 코리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먼저 백그라운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이거 이제 올해 6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초음파의 모든 이제 분야를 다 급여화하기로 이제 방향을 정한 상태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기사를 보시면 이제 눈하고 그 다음에 흉부 초음파 검사, 유방 초음파 포함이 되겠죠.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상은 이제 여러 이제 기존에 했던 에코카디오그래피 하고 그 다음 이제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복부 초음파, 흉부 초음파를 벗어나서 이제 여러 가지 장기로 확대 적용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 이제 다음에 보실 내용은 저희 이제 올해 초죠. 올해 초에 이제 JKMS 우리 저널에 이런 이 시행될 예정인 건강보험 급여와 그리고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서 시행되는 초음파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서머리한 스페셜 아티클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 이제 직접 들어가서 보실 수 있거든요. 예, 참고해서 이제 다운로드 받고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먼저 이제 저희가 초음파를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장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사람 모습으로 이게 모식화해 놓은 그림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어떤 환자의 디시전을 내리거나 치료의 성과를 보기 위해서 한 군데만 이제 찍어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싱글 타겟티드 울트라사운드 이그제미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장기들은 이제 저희가 여기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눈하고 이제 각종 초음파 유도화 할 수 있는 술기, 그다음 저희가 주로 많이 보고 있는 렁 사운드, 렁 울트라사운드, 그다음 심장에 있는 에코카디오그래피, 복부 초음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어떤 근골격계 초음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뭐 DVT 스크리닝이나 이제 테스티큘러 울트라사운드도 포함되겠죠. 근데 이런 이제 한 가지 요소를 다 묶어서 두 개 또는 세 개를 복합해서 보여야 될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여기 멀티플 타겟티드 울트라사운드 이그제미네이션을 시행할 수 있겠고요. 제가 주로 많이 접하는 상황은 이제 카디악 어레스트, 트라우마, 그 다음에 이제 외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세프틱 샥, 그리고 디스니아 환자, 체스트 페인 환자의 이밸리에이션 때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응급 중환자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한 장기별로 보는 것을 단일 표적 초음파, 싱글 타겟티드 울트라사운드로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단일 표적을 두 개 또는 세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이밸류에이션하는 것을 다중 표적, 멀티플 타겟티드 울트라사운드라고 먼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적응증은 여기 보시면 이제 선생님들이 주로 진단을 하거나 치료를 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이제 상을 총망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장소는 당연히 응급실하고 중환자실에 국한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 장비인 건데요. 제가 뒤에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곳에 있는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오셔서 검사하는 거는 일단 제한이 된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렇게 된 이유들은 이제 장비를 자꾸 전용해서 이제 다른 검사실이나 건강검진센터에 있는 걸 장비를 갖고 와서 저희 검사하고 수가 청구하고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사람도 중요한데요. 여기 단일 표적 싱글 타겟티드 울트라사운드는 이제 의사의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이런 이제 좀 더 이제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울트라사운드는 이렇게 정의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해서 이제 수가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료 기록은 이제 여기 의무 기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병원에서 의무기록위원회에서 정의를 해서 인정한 의무 기록 어디든지 코멘트가 있으면 다 급여 가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특정 양식을 뭐 경과 기록지 작성한다든지 어제 검사 리포트지를 이제 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그런 의무 기록에 몇 줄 등재하는 것만으로도 급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약간 약간 이제 그런 여유를 주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저희 이 급여가 시행되기 전에 일반적인 과에서 하는 울트라사운드에서는 어떤 이제 특정 레포트 양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울트라사운드의 스틸컷 동영상을 어디에 저장해서 그것을 반드시 이제 가지고 있어야지만 급여 청구가 가능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롭게 시행된 이런 급여 기준에서는 일단 권고로 먼저 시작을 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권고가 잘 이제 뭐 진행이 안 된다든지 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기록을 반드시 이미징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되면 차후에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그런 권고에 이제 이루고 있고요. 예, 반드시 이미지 저장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의 치료 성과를 비교를 하고 그리고 진단의 그런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이미징을 저장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검사 부위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검사 부위, 그 다음에 2개 또는 3개를 묶어서 하실 때는 이제 다중 표적인데, 요거는 이제 그 특정 사항을 보통 지정을 해놨거든요. 아까 앞에서 보시면 이제 주로 이 사항에서 이제 시행하게 되고요. 이런 사항인지를 의무 기록에 명시를 하시고 이런 이유 때문에 시행을 하셨다, 그렇게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다음 보는 이제 내용들은 이제 세부적인 항목인데요. 세부적인 항목은 이제 핸드아웃 이제 이따가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내용이 이제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 처음에 이제 이런 이제 가장 백본이 되는 그런 기본 내용이었고, 나중에 이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중 표적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과를 이렇게 딱 정해놨는데,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산정 요건이라든지 급여 대상 등 여기서도 이제 약간 세부적인 내용이 약간 바뀌었지만 기본적인 규격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장소에 있어서도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이제 보통 시행하지만 이제 꼭 그렇지 않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응급 상황인데 이제 일반 병동에서 이제 생겼다든지 아니면 병동 옆에 부속된 처치실이라든지 아니면 중환자실이 아니고 일반 병동도 아닌 서브 ICU 같은 곳이라든지 그런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유니트에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도 이런 초음파를 우리가 시행했는데 적절한 이제 급여도 청구를 하고 근거도 남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전에는 없었는데, 요건 이제 기회에 그런 시행령을 이제 만들면서 이렇게 폭넓게 어떤 요양급여 기관이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이외의 장소에서도 검사한 경우에도 아까 같은 요건의 특정인이 시행을 했고, 그리고 그런 사항이 만족을 했고 이제 적절하게 어떤 시행한 의무 기록이 있다면 인정하는 것으로 이제 고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예, 수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좀 세부적인 항목을 보시면요, 이제 아까 싱글 타겟티드 울트라사운드를 2개 또는 3개를 묶어서 보는 것을 이제 복합 표적 멀티플 타겟티드 울트라사운드인데요. 그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예, 적응증은 주로 일반적으로 우리 중증 외상, 그 다음에 카디악 어레스트, 그리고 원인이 이제 규명되지 않은 쇼크,
그다음 헤모다이나믹 언스테이블한 경우, 그리고 디스니아 환자, 이제 체스트페인 환자 이렇게 이제 크게 적응증을 제시를 했고요. 물론 이 적응증 이외에 다른 상황에서도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의사의 판단 하에 이제 그 판단하셔서 응급 상황 이거 내 반드시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이제 하시고 급여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실시인력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근데 여기 좀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것은 이번 이제 고시 기준에서 만약 복합 표적 초음파로 내가 2개 또는 3개 장기 이상을 보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셨고 그걸 시행했고 나중에 그 급여 청구를 할 때는 예, 반드시 그런 검사 결과나 어떤 그 우리가 봤던 의무 기록에 이 내용을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흉부 또는 심장, 복부, 골반을 모두 포함해서 이제 펠비스, 어브도멘 펠비스죠. 포함해서 검사를 하셔야 되고 이 검사한 3개의 장기에 파인딩을 하나 이상을 꼭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저희가 그 쇼크의 DDX를 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렁 울트라사운드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에코카디오그라피를 한번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브도멘에서 어떤 헤모리지나 이런 하이포볼레미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찾는 것 그렇게 해서 3개를 보시면 이렇게 하나, 2개, 3개 이렇게 포함해서 검사하시는 게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반드시 코멘트를 남기셔야 됩니다. 물론 요 3가지 장기를 반드시 포함하지만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머리나 이제 익스티미티 같은 것도 포함해서 검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예시고요.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싱글 타겟티드 울트라사운드를 요 체스트, 하트, 이제 어브도멘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본다면 거기서 우리가 아까 1개 이상의 파인딩을 적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하는 이런 파인딩 이런 것들은 여기서 요소에서 뽑아 쓰세요라고 이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하나 보시면 이제 렁 울트라사운드, 체스트 울트라사운드에서는 렁 슬라이딩의 유무, 그다음에 A 라인 있는지 B 라인 있는지, 그다음에 다른 이제 소라식 캐비티에 어떤 플루이드가 존재하는지 이런 식으로 4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적어서 이제 기록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예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병원에 이제 울트라사운드를 축시행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메디칼 리코드로 이렇게 작성한 예시인데요. 요거 이제 되게 잘 이제 정형화돼 있죠. 이 시행하신 분들은 이 POC 에코카디오그라피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레프트 벤트리클 펑션, 그다음에 뭐 사이즈 메저, 그다음 RV 펑션 사이즈 메저, 그다음에 페리카드 이퓨전, IVC 프레소라 유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딱 잘 정연하게 정리를 하셨죠. 근데 이거 우리 병원에 양식 없는데 이거 뭐 어떻게 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의무기록실에 얘기를 하셔서 이거 형식을 이렇게 카피해서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내가 체크하게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아 이거 도저히 거기서 못 만들어주겠다고 하면 그냥 프리테스트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봤는데 LV 펑션은 EF 뭐 아이볼 메저로 뭐 40%, 그다음에 LV 사이즈는 내가 기준에 뭐 상중하, 그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리텍스트로 뭐 간략하게 네다수를 적으셔도 이거는 보험 이제 급여하는 거는 크게 결격 사항은 되지 않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파인딩을 또 묶어서 이제 쇼크 DDX 할 때 아까 여러 장기를 함께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도 우리 병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이렇게 체크하도록 하면은 선생님들이 좀 더 수고를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일일이 다 적어야 되거든요.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보실 내용은 이제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에서 진료에 참여해서 이 초음파 검사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급여 시행되는 건 이제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질문, 다빈도 질문을 취합해서 이제 Q&A 형태의 책자로 발간한 적이 있고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기존에 우리가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에서 시행하기 전에 여러 군데에서 초음파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급여 형태로 시행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부 초음파에서는 급여 형태로 이제 시행되는 것도 있는데, 주로 저희가 보는 장기가 총 이제 위에 이제 머리부터 발까지 다 총 망라를 하다 보니까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초음파에 시행하는 범위가 겹쳤을 때
각각의 초음파에 대해서 급여 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줬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에서 시행하는 이런 이제 요거 상대가치 점수 이거는 어려우니까 빼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본 또는 여러 가지 초음파들은 기존의 다른 과에서 사용했던 그런 진단적인 목적의 초음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울트라사운드 가이디드 프로시저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검사와 함께 중복 처방 가능하고, 그다음에 급여 처방도 우리 근거만 잘 남기신다면, 내가 꼭 불가피하게 반드시 필요해서 이거를 보았다는 증빙만 된다면 이제 급여 청구 가능한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탁과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초음파는 이제 장기가 겹친다 하더라도 이제 상당 기간 동안 공존할 예정이고요. 중복 처방이 가능합니다. 둘 다 급여 처방하셔도 되고, 뭐 비급여로 낸 처방이 있다면 비급여 처방 내고 우리가 급여 처방한 걸로 내고 이렇게 하셔도 이제 무방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거는 이제 본원에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초음파 코드 예시인데요. 이제 응급실 초음파를 셋오드로 저희가 묶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요 밑에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순 표적 초음파 그리고 복합 표적 초음파에 해당하겠고요. 이 위에 보시면 여러 가지 초음파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초음파 코드가 새로 신설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코드는 이제 계속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남아서 같이 중복 처방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무리 없이 처방을 낸 지가 지금은 거의 1년 채 안 된다,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예, 특별하게 이제 보험 심사 이제 파트에서 이거는 이제 중복 처방이 돼서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삭감이 된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심장내과에서 하는 요 이제 처방이 에코카디오그라피 애덜트거든요. 이제 심장내과에서 요건 같이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또는 카디악 어레스트 환자나 쇼크 환자의 DDX 때문에 이제 코어를 봐야 될 경우가 있는데, 예, 같이 중복 처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밀한 초음파를 보기 위해서 좀 더 오피셜한 이런 뭐 팔로우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제 심장내과 초음파도 보고, 저희는 이제 선별 검사 개념으로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목이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초음파다 보니까 반드시 여기서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그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요양병원이나 이런 어떤 요양급여 기관에서 일반 병동 또는 이제 서브 ICU, 아니면 처치실 이런 데서 이제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서 또는 다른 감별 진단을 위해서 저희가 초음파를 시행했는데, 이것도 응급 또는 중환자실에서 일어난 그런 비슷한 상황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그런 장소도 가능하고, 이 장비의 경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런 응급 중환자 초음파는 반드시 거기에 있는 이제 붙박이를 있는 장비라고 하죠. 콘솔 장비에 된다고 하고, 아니면 또는 포터블 장비라 하더라도 이런 이제 의무 장비, 의료 장비 관리대장에 등재된 곳이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에 된다는 그런 규정이 처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취지는 이제 다른 장소에 있는 장비, 특히 이제 건강검진센터에 있다든지 아니면 영상의학과에 있는 장비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에서 이게 검사하면은 그거는 급여 처방을 무분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전용 장비로 검사를 해야지만 인정이 된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뒤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제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장소에 대부분 이루어지긴 하나, 그런 비슷한 상황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급여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의사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세하게 의무 기록에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간호 기록에 적어주신다면 예, 충분히 이제 참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복합 표적 초음파는 이제 산정하기가 이제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각의 저희가 장기별로 나눠서 보던 거를 이제 합쳐서 2개 또는 3개를 합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다발성 이제 중증 외상 환자 어떤 경우에 볼 수 있다. 그리고 심장정지 환자인데 저희가 감별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 질환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쇼크도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제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을 때 저희가 DDX 하기 위해서 보는 경우, 그다음 디스니아 환자도 단순히 숨찬 것이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이제 저희가 처치하다가 이제 계속 이제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어떤 감별이 필요할 경우, 이제 그런 경우 등등으로 이제 대충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선생님 보시는 진료 이제 그런 범위도 여기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진료 보시다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아 이건 복합표적 초음파를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내가 복합표적 초음파를 해서 급여 청구를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런 중증외상에 관련된 초음파인데요. 이제 외상 관련 초음파는 시행 자격을 따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상외과 분야에 한한 전문의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이 특별한 자격이 있는 이제 그런 경우에 한한다고 돼 있는데, 이제 그런 의무를 가지실 수 있어요. 나는 외상외과 전문의 보드를 갖고 있는데 우리 병원은 외상센터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거는 외상 관련 초음파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 병원에서 중증외상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이런 수술을 하는 최종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또는 이제 중증외상센터가 우리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외상외과의 개설 여부와 상관없이 또는 중증외상센터 개설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가 특정 컨디션이 된다면 내가 그것을 어떤 치료나 진단에 필요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충분히 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죠. 저희가 이제 복합표적 초음파를 보려고 여러 가지 장기를 여러 군데 스캔을 하다 보니까 원래 내가 목적한 게 스캔을 3개를 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흉부, 복부, 심장, 그 3가지를 하기로 이제 생각하고 이제 스캔을 시작하고 있는데, 내가 중간에 시행을 하다가 이제 아주 이건 명백한 이제 원인이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다른 장기의 스캔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내가 의도했던 거는 이제 3가지를 같이 동시에 보는 그 3가지 목표로 하는 다중 초음파를 내가 급여를 신청하는 코드를 넣고 시행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원래 의도했던 게 다중 초음파니까 그렇게 급여를 청구하면 되지 않겠냐라고도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하지만 요거 저희가 급여 청구하는 거는 이제 시행 위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복합표적 초음파를 이제 미충족할 경우, 이제 장기를 덜 본 거죠. 만약 3개를 보려고 했는데 하나만 봤다든지 이제 2개만 봤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목적에 맞는 단순 표적 초음파로 바꾸어서 급여 청구를 해야 됩니다. 또는 실시 인력이 이제 규정이 돼 있죠. 아까 단순 표적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의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지만, 복합 표적 초음파는 특정 라이선스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특정 과의 전문의 또는 전공의에 하나도록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닌데 다른 의사가 이제 초음파를 시행했다, 복합 표적 초음파다, 그러면 이거는 필요 조건이 미충족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순 표적 초음파로 이제 바꿔서 급여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병원에서 이제 실제로 적용해서 수가를 매기고 있는 이제 수가 금액인데요. 요거는 이제 병원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이고 이제 상급 종합병원, 이제 여기 준종합병원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근데 딱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병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병원이 만약 그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처치를 하거나 이제 청구를 급여로 하시면 이런 식으로 보험가가 매겨진다는 것을 예시로 보여드린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참고로 이제 보험가이기 때문에 환자가 내는 금액하고 이제 부담금은 약간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 마쳤고요. 이제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에서도 이제 여러 연자분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예전에는 청진기를 갖고 이제 환자를 직접 이제 저희가 손으로 만지고 들어보고 이제 그렇게 진료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 직접 이제 장기를 이제 열어서 보지 않더라도 초음파로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감별 진단은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상당히 작아져서 요거 이제 지희 회사 건데요. 거의 스마트폰 크기와 마찬가지로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포켓에 넣어 다니는 분도 계시고요. 다양한 장기를 이제 다 볼 수 있도록 프로브도 함께 제공되고 있어서 이제 편리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응급실 또는 여기 중환자실 상황과 좀 다른 것 같은데 서로 웃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초음파 검사를 이제 환자의 치료와 그 진단에 잘 사용하시면 이렇게 환자분도 웃을 수 있고 의사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